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팔고 더 내려가면 어쩔 줄 모른다. 피터 린치의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요. 오늘 이 격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급하게 팔고 더 내려가면 어쩔 줄 모른다.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주요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이 1.7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을 1월에 표결하기로 했죠. 존 멘치가 이제 석대현 표현으로 벤치를 놓고 있는데 50대 50이에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이고 다음에 부대통령이 상원에서 자기 캐스팅 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출신의 여자 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51대 50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 표결이 안 되는 거죠.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은 이제 1월에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2조 달러, 거의 2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골드만삭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야비하죠. 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이제 글로벌 IB에서 뭔가를 맞히거나 이런 건 뭐 큰 힘이 없죠. 분석은 JP모건이 잘하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운영을 잘하는 것 뿐이죠. 유럽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 고조에서 부진을 했죠. 네, 일단 다 하락을 했습니다. 또 다보스 경제 포럼도 내년에 연기를 하기로 했죠. 그만큼 오미크론발 공포가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석탄 수요가 사상 최고치다. 사용량 감축을 촉구했다. 근데 이렇게 준비 없이 그린 에너지로 오면서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반대인데 사용량 감축도 뭔가 단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결국 모든 피해는 서민들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오라클의 세계 1위 전자의료기업 선어라는 회사를 인수했답니다.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시에 항체가 중항체가 37배나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장사하는 거죠. 내가 봐서 장사죠. 이거에서 지금 거의 사라질 뻔한 백신이 거의 뭐 이제 다 맞고 선진국 다 맞고 거의 이제 뭐 생산을 많이 해서 크게 이득이 많이 바로 좀 더 벌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잡혀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네,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마케팅 전략에 뭐 사활을 거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들이 돈 벌기 위한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3차 접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의 방어책이고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A인 것 같아요. 이때 과학을 믿지 않고 이런 루머와 신화를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을 믿어야죠. 실제적으로 맞으면은 저기 뭐 치명률도 낮아지고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머스크가 트윗에서 올해 내가 세금 13조 냈다. 자기 재산이 300조라는 것 같아요. 네. 개인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 세금을 냈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미국의 탐사 보도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머스크가 굉장히 세금을 탈루하는 모습들을 많이 또 나오는 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머스크가 감격을 할 때 나는 월급도 받지 않고 오직 뭐 이 스타옵션 가지고 세금을 낸다. 다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악유는 있지만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은 회사 걸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시대정신, 제가 말하는 시대정신이 꺾였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900달러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901달러에 걸쳐 있는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0.68% 하락해서 169.98이죠. 근데 생각보다도 IT들이 크게 하락전에서 막판에 좀 반등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화이자는 반대로 2.50% 상승해서 60.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3.39% 하락해서 901달러, 딱 900달러에 걸쳐 있네요. 네, 리비아는 7.90달러, 9% 하락해서 89.98.
제가 2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살만하다라고 여러 번 외치는데 박살이 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네,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리비아는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네, 로블록스도 3.58% 하락하며 98.7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7% 넘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결국 오미크론 터지고 그러면 학교 셧다운하고는 방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이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블록스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네. 결국은 셧다운을 하면 게임하는 거죠. 네. 다음에 메타는 2.50% 하락해서 325.4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0.76달러밖에 76%밖에 하락을 안 했죠. 16개 종목이 거의 1, 2%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0.29% 하락해서 277.19달러, 300달러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하락이 좀 멈추는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인데 제가 봐서는 다시 연초에 상승해서 올라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도 1.42% 하락해서 135.80달러인데 AMD, 엔비디아 지금 요즘 게임 뭐 이쪽 관련된 그런 GPU나 CPU를 만든 기업들은 일단 조정을 받는데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조정이 다 끝났죠. 160달러에서 135달러 하락해서 그냥 20%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제가 봤을 때 연초에 충분히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TSMC도 1.17% 하락해서 114.96달러. 자, 오늘 이제 핵심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1.17달러를 하락해서 17% 하락해서 82.0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장외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거죠. 네,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2년 1Q. 얘들은 이제 우리보다 한 Q 회계 기준이 빨라서 한 Q 빠르니까 2022년 F1Q가 우리의 4분기와 마찬가지죠. 네, 100만, 1000만억, 10억, 76억 8,700만 달러가 매출액이었다. 지난 바로 전분기에는 82억 7,400만 달러. 그다음에 전년 동을 2021년 똑같을 때는 57억 7,300만 달러인데 76억 8,700달러니까 엄청나게 매출액이 는 거죠. 이득을 한번 봅시다. 넷 인컴도 한번 봅시다. YOY로 8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3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나름대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갭하고 난갭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제 미국 회계 기준인데 갭에는 여러 가지 것들,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고 여기에 일회성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해서 순수하게 본 게 난갭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난갭과 갭의 그 회계 기준의 차이, 이 갭에서 일회성 비용, 일시적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차감한 게 난갭이다. 난갭이 훨씬 더 순수하게 그 기업의 분기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2년 1분기, 우리나라는 2021년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시간 끝나고 정기전 끝나고 장외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1월 7일 정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발표하면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그 퍼스트 펭귄처럼 실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꼭 우리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을 받쳐준다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일시적인 소폭이나 상승도 전망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비트코인은 47,050달러 더 뭐 품평
뭔가를 이야기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제 2.565원이 상승해서 1190.26에 끝났 드디어 1190원까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뭐 미국 쪽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이 장기적 전망이 나오면서 원화가 약세, 다음 미국 달러는 강세, 이머징 통화가 전체적으로 약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WTI는 뭐 마이너스 1.14달러가 빠지면서 70달러가 무너졌죠. 69.39달러. 이런 것들이 결국 1분기가 뭐랍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최정점일 확률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초에 막 반영이 좀 팍팍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좀 경제가 안정이 되고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했는데 경제가 박살이 나는 모습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더 크게 번지면서 제 생각에는 속도를 좀 조절할 확률도 있어 보여요. 이런 면들이 모든 악재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둔탁하게 반영하는 그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시장은 다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미국 금리연물가 10년짜리가 전일 1.40이었는데 1.42로 소폭 2bp 정도 올랐죠. 30년짜리도 1.85죠. 전일이 1.81이었는데 2년짜리도 보면은 0.64였는데 63 살짝 1bp 빠지고 2bp 오르고 1bp 정도 오르고 그래서 단기는 안정적을 찾는데 장기물이 살짝 오르는 크게 미국 채권 수익률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산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산타는 오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산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우리 시장은 최근에 먼저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줬죠. 미국이 빠지면 오히려 반대로 올라서는 모습이 많았죠. 그 전날 사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제 충분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반대로 소폭이나마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 단단치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죠. 연속성이라든지 단단함. 그렇지만 생각만큼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오늘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안개성을 헤매는 그런 힘든 한 주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따라서 총알 난사 금지, 부정적 생각 금지, 안절부절하는 거 금지. 막 여기저기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정보 찾기에서 온갖 유튜브를 다 찾아 헤매는 산만리 이런 여행 이제 금지. 이럴수록 조용히 좀 긴 분석글을 가지고 열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카페에 좀 분석 자료 중에서 긴 것들을 좀 오래 장수 많이 신중하게 분석하는 글들을 한 서너 개 올려줄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뭔가에 열중하며 공부하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는 좀 그렇게 가는 게 예, 제가 하는 역할일 것 같고 우리 카페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긴 분석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묵묵히 꼼꼼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침잠하면서 자신의 그 내공을 좀 닦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또 온다.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이 발칠 것이다. 예. 다음에 중국발 부양책이 어제 나왔는데 오히려 나오는 것 자체도 안 좋았고 또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겨우 0.05% 하락하면서 문제를 더 키운 거죠. 중국 애들은 자본주의를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참 문제, 대국적 기질이 참 없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에요. 미국 FOMC 긴축 속도 조정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뭔가 코멘트만 하나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보는 또 좋은 그 호재 중에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네. 오미크론이 아주 지금 뭐 최상을 달리고 있고 1.7조 달러 예산안도 통과될지 말지 맨칭이 저 양반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수급도 안 좋고 거래량도 안 좋고
시대 정신이 테슬라가 꺾이고 뭐 비트코인은 더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일 수 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마이크론이 시간의 상승률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버티십시오. 어제 제가 이제 중간 점심 먹고 우리 카페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시장이 왜 빠지는지 항상 또 멘탈 관리를 제가 해주거든요. 친구들이 이런 저의 멘탈 관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쓰면서 멘탈 관리가 돼요. 저도 쓰면서 정리가 되고 저도 쓰면서 멘탈 관리가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 30년 한다고 저도 멘탈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죠. 무섭죠. 저도 뭐 투자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서운데 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멘탈 관리가 되고 또 친구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친구들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제가 운영하는 또 카페의 목적이니까 어제 이제 찰리 먼거 네, 우리 벅스 회사의 부회장 네, 우리 이제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를 흐르는 것이 시장이 자명한 이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위기 때는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 흐른다는 거죠. 여기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개념을 딱 찰리 먼거가 이야기를 했는데 강한 자는 단련된 투자자라는 거죠.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강한 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은 이렇게 이것을 가지지 못한 이런 성품을 가지 못한 약한 자에게서 나와서 이러한 성품을 가진 강한 자에게 흐른다는 거죠. 네. 찰리 먼거의 유명한 이야기.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돈은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이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들은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찰리 먼거의 이 유명한 말을 마지막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잘 견디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